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PD입니다. 자, 설 명절을 앞두고요,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차기 주자 여론조사, 이거는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거는 원래 나오는 겁니다. 옛날부터요, 5년 단임제 국가에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차기 주자 여론조사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5년 내내 여론조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요, 다른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대통령을 만일에 뭐 이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왕으로 치면요, 대통령을 이어갈 그 황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황태자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이게 정권이 안정이 됩니다. 이재명 혼자 우뚝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었잖아요, 그동안. 그럼 이재명이 이대로 그냥 차기 대선 치르면은 조기 대선이든 뭐 그렇지 않든 어쨌거나 야권으로 정권이 넘어간다라는 그런 인식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때문에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이쪽 이제 여권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질이 멸렬한 상황이라면은 차기 주자 여권 주자들 중에 아무도 이재명에게 못 이긴다라고 압도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게임 끝입니다. 대통령도 못 구해요. 그러면은 건강한 후계자가 있어야 대통령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통령이 완성되는 것은요, 5년제 단임제 국가지만 본인 지지율도 높아야 되지만 차기 주자 지지율도 높아야 돼요. 이 두 개가 세트로 묶여야지만이 다음 정권도 여권으로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국민들이 더더욱 선순환 효과라 그러죠. 좋은 어떤 현상들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대통령은 지금 뭐 그럭저럭 뭐 이런 상황인데 차기 주자가 없네 여권에, 그럼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재판할 때 뭐 어렵지 않게 그냥 이재명 손들어 주겠죠, 그렇게 되면은. 때문에 차기 주자 여론조사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고, 이왕이면은 저쪽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저 야권을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그동안 없었잖아요, 솔직히. 드디어 이제 김문수라고 하는 출중한 인물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요, 이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들어와서 이제 지지율이 워낙 고공비행을 하기 시작하자 언론들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권에서 1위 같은데, 이런 질문을 받고 이제 이런 답변을 하는 거죠.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자 지금 대통령이 옥중에 계신다,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겸손하게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김문수의 장점은 너무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장점 하나는요, 진정성입니다. 지금 이 김문수를 능가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없어요. 전부 다 가벼워요. 전부 다. 묵직한 정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뀔 사람들이죠. 그리고 노선 자체가 잘못됐거나, 김문수는 노선에서도 완벽하고 진정성에서도 완벽한 정치인입니다. 거짓말 없는 정치인, 청렴한 정치인, 순백의 정치인이 진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 김문수가 유일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최근에 말이죠, 여론조사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데 말이죠, 제가 몇 가지 이래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경하십시오. 저는요, 대통령을 구하는 힘은 뭐 여기저기서 몇 개 이제 이렇게 작동 중에 있지만, 뭐 스카이데일리 같은 그런 뉴스들, 그리고 2030 일어서는 이런 것들, 이제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말이죠, 이 차기 주자에서도 이재명에게 지지 않는다, 이재명을 이길 선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대통령을 구할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할 때 차기 주자 없는 여건이면요, 그냥 이재명 원하는 그림이 나온다니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조선일보뿐 아니고요, 지금 뭐 여론조사 기관 전부 다 설 명절 앞두고 각급 여론조사 기관 혹은 중요한 언론사들이 이제 결론을 낼 겁니다. 차기 주자 여론조사가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양자 대기를 붙여봤는데 오세훈하고 홍준표는 이재명하고 똑같네요. 41. 김문수는 41에 38로 조금 떨어지고, 한동훈은 거기서 더 떨어져서 39대 33이 되고요. 유승민은 걸핏하면 이재명을 잡을 선수는 자기밖에 없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제일 못하네. 38대 32입니다. 요거는 엠브레인에서 이제 여론조사한 것이죠. 이런 게 있고요. 그냥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또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채널 A, 여기는 쿠키뉴스입니다. 그리고 한길리서치에서 조사한 것이고요. 범보수 대권주자 지지도 김문수 15.6,
오세훈 9.7, 유승민 9.6, 한동훈 9.4, 홍준표 6.3 이렇게 나왔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수층 대권주자 지지도 김문수 29.3, 한동훈 14.1, 이것도 한길 리서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국민의힘 38, 민주당 40, 이재명 31, 김문수 11, 요 갤럽, 한국 갤럽이고요.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우세, 김문수가 맹추격에 가고 있다. 바로 뒤에 오세훈, 홍준표가 따른다. 지지 후보 없다. 무응답, 여당 45, 야당 47, 거의 팽팽하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는 게 여러 개 있어요. 전국 흐름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죠. 자, 자고 나니 여권 1위 김문수, 윤 대통령 복귀가 우선이다.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 지지율이 11%까지 뛰고 나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김문수가 지금 급상승 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도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아마 뚫고 나갈 것 같아요. 자, 이재명과 양자 대결에서 오홍 모두 40일, 이재명 40일, YTN 엠브레인 조사입니다. 정권 연장 45, 교체, 그리고 47%뭐 등등 했어요. 이거 자체도 팽팽하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지지가 가장 높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차기 대선 양자 대결 41대 41.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38대 29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고요. 자, 이걸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여권은요. 김문수가 지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제 이 전통의 강호라고 할 수 있겠죠. 홍준표, 오세훈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유승민하고 한동훈은 기대에 못 미친다. 기대에 못 미친다라기보다는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범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 요거는 K스테 리서치 조선일보하고 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여론조사 중에 한 개겠죠. 조선일보는 사실 김문수를 싫어해요. 김문수를 띄우려고 생각 조금도 안 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원하는 그림은요, 예전에 그 김무성에서 잠깐 황교안으로 왔다가 황교안은 금방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놀랍게도 이준석으로 갔었죠. 이준석으로. 물론 그 사이에 유승민에 대한 어떤 그런 지지도 있었어요. 유승민이 조금 더 앞이겠네요. 김무성, 유승민, 황교안 뭐 이들이 선택이 됐을 때가 있었고요. 이준석을 왔다가 이준석에서 한동훈으로 갔다가 그리고 선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현재는. 고르고 있는 중인데 그 고르는 선수가 사실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오세훈 아니면은 한동훈을 버린다라고 가정하면요. 오세훈 아니면 이준석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지율 조사해 보니까 이준석은 아무것도 아니네 보니까. 김문수가 이렇게 우뚝해진 거지. 이게 이제 곤혹스러운 겁니다. 조선일보 같은 조정동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탄핵하고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관련해서 김문수하고는 이게 결이 안 맞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워낙 우뚝하게 이렇게 치솟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대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은 인정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조정동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전에는 이름조차도 안 나왔잖아요. 자, 홍준표 10일, 그리고 오세훈 8입니다. 유승민 7, 한동훈 7, 안철수 4, 이준석 3.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친윤 색채를 가장 진하게 드러낸 인물은 윤상현 의원이다라고 보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왜 안 넣어줍니까? 한번 이렇게 묻고 싶네. 윤상현 의원을 이제 넣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친윤 2030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상현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지지율이 얼마나 나올까? 이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자, 차기 대선 양자 대결에서요. 이재명 37, 김문수 29, 오세훈은 28, 1 났고요. 홍준표 같은 경우는 38대 28이 되고 한동훈은 37대 23으로서 4명 중에는 제일 낮은 경쟁력이고요. 자, 우문식이 이제 등장하면은 이재명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31대 29로 김문수에게 살짝 앞서고요. 오세훈에게는 29대 27. 그리고 홍준표에게는 30대 29. 제일 홍준표하고 차이가 적군요. 1차이 나네, 1%. 한동훈하고는 29대 21.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본 차기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인물은 여기는 미디어 리서치입니다. 김문수가 압도적입니다. 46.5.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미 김문수에게 가버렸어요. 대세가. 이걸 이제 조선일보 같은
조정동이 이제 이걸 이제 간파한 건데 조선하고 동아는 지금 어느 정도 이걸 인정하려고 하는 그 흐름이 있는데 JTBC하고 중앙일보는 아니야 김문수는 안 돼 이런 식이죠. 거기서 원하는 그림은 다른 사람이죠. 거기는요 사실 기본적으로 내각제를 원합니다. 그리고 헌법을 자꾸 바꾸려고 하죠.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거기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거는 그들의 꿈이고 희망이지 안 될 겁니다. 대세가 이런 식으로 큰 거대한 변수가 터져가지고 김문수가 이렇게 뜰 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단계에 왔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권 대선 후보는 누가 되는가 하면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김문수 아성을 지금 꺾을 선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김문수 일극 체제로 아마 가까워질 겁니다. 저쪽에는 이재명이라면 이쪽에는 김문수인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김문수가 이재명하고 비교해 보면 모든 게 이재명을 전담하는 그야말로 이재명 철이 반장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세훈 12, 홍준표 11.2, 한동훈 11, 원희룡 3.6, 안철수 2.7, 이재명 2.4, 뭐 등등 쭉쭉 나오죠. 자, 이걸 보더라도 김문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어갈 수 있는 사실상 포스트 윤석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건강한 지표가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도 좋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합시다 이것만 외치고요. 뒤에 여기 이제 이 차기 주자군이 전부 다 질이 멸렬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못 구해요 절대로.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그냥 고속도로 깔아준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대선 열리면은 이재명이 안 될 수도 있겠네. 국민의힘이 다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겠네. 이런 정도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이깁니다. 이 상황은. 자, 대선 양자 대결 시 이재명 41.8, 김문수 46.4. 요게 시사저널에서 얼마 전에 나온 거죠. 시사저널 설 특집 여론조사입니다. 뭐 이것도 뭐 자세한 분석은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김문수가 어마어마하게 급상승 돌고래 부상을 하고 있어요. 자, 보수 대결집 그리고 김문수를 중심으로 자, 이걸 통해서요 새로운 어떤 여권의 이제 정치 리더가 이제 탄생했다 이런 평가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41.8, 46.4, 43.0 대 43.7. 홍준표도 이기긴 했는데 차이가 거의 없고 김문수는 많이 이겼고요. 42.7 대 41.1, 42.7 대 34.7. 한동훈의 경쟁력은 제일 낮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대선 양자 대결시 이재명 41.8 대 김문수 46.4. 이게 정말 앞으로 상당히 김문수 혹은 여권의 이제 이 차기 주자 정치 리더를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으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직 여론조사가 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몇 개 더 나올 겁니다. 이제 이거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어떤 큰 그림이 이제 보여질 겁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난리 났죠. 자신의 그 일강 체제, 일극 체제가 무너져 버렸죠. 지금 야권 내부에서 이재명 자에게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본격적인 도발이 시작됐더라고요. 김부겸, 뭐 김동연, 막 공격하잖아요 지금. 거기 임종석 그리고 뭐 김경수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의장 우원식까지 니만 뭐 대선 주자냐 나도 대선 주자다 이러면서 그 내부에서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당연히 이제 문재인이 있는 거고요. 자, 그쪽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재명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재명이 아웃되고 다른 선수가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이쪽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김문수 중심으로 이제 세가 재편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만만치 않은 홍준표 오세훈이고요. 한동훈은 이제 이 소위 이제 상품 가치가 많이 하락해가지고 아마 어려울 겁니다. 여권 안에서 이 여권 주류가 사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여권 주류 그동안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 이렇게 쭉 이어준 그 맥락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한동훈을 버려버렸어요. 그게 제일 큰 덩어리거든. 그래 한동훈은 여기서는 이제 어렵다고 봐야죠.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제 기사 회생한다 그럴까 어떤 그 가능성을 찾으려 그러면요 당을 떠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저 삼지대에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단계적으로 밟아오든가 국회의원부터 해보든가 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국민의힘 안에서는 세를 만들기 어려워요 이제는. 자, 이 정도 하고요. 이 김문수가 이렇게 급부상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좋은 일입니다. 윤 대통령을 살리는 거예요. 아, 김문수라는 사람이 이재명을 이길 수도 있겠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문수의 차별 요소 가운데 하나는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소위 이제 차기를 노리는 정치인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한번 고려해 본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노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을 계승한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자기 정치죠. 전부 홍준표, 뭐 오세훈 이들 말이죠.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근데 김문수는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대체할 선수들이고 여기 이제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계승하면서 보완할 그런 카드죠. 성격이 다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김문수 같은 사람도 없이 전부 다 이재명한테 안 되네 이러면은 그냥 뭐 끝내는 겁니다. 이제 이 윤석열 끝내고 바로 자 대선 가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으로 이제 변합니다. 때문에 이 분위기에서요 차기 주자가 여기 이제 이렇게 떴다라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